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상반기에도 만나 뵙고요. 자, 하반기 강의 후반부 쪽에 여러분들 또 다시 뵙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강의는요, 주식 대혁명이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반부에는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간 의미로요, 어떤 기초 단계부터 하나씩 짚어가는 어떤 개미와 배짱이, 즉 개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겠고요. 배짱이는 이제 그 이름하야, 그렇죠. 자, 소위 이제 세력, 주포 내지는 선도 세력이라 합니다. 예, 그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강의를 좀 더 재밌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어떤 강의들, 이전에 했던 강의와 마찬가지로요, 차근차근 아주 조심성 있게, 아주 또 재미있게, 알차게, 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미와 배짱이. 자,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아마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아마 국민학교였죠.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죠. 그때 당시 이제 아마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개미와 배짱이. 옛날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여름날, 더운 여름날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나릅니다. 그런데요, 한 곳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배짱이는 개미를 비웃으면서 자,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놉니다. 그렇죠? 자,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배짱이는 자, 개미집에 찾아갑니다. 배가 고프니까 구걸하러 찾아간 배짱이, 자, 개미가 또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그렇게 더불어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배웠던 그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때는 한마디로 젊어서 자,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배웠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게 이솝 우화입니다. 2000년 전에, 자, 그리스인이에요. 지금 한참 디폴트로 시끄러운, 자, 디폴트인입니다. 그리스인, 우리 바로 이솝. 그 친구가 창작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17세기 프랑스 시인입니다. 라 퐁텐에 의해서 이게 좀 바뀝니다. 그 원작은요, 사실은 개미와 배짱이의 원작은요, 개미가, 배짱이가 배고파서 개미집에 찾아온 배짱이 절대 음식을 주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이솝의 동화는요,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 전해주고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잔인한 부분은 없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좀 도와가며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바뀐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배짱이, 소위 선도 세력에게 그동안 당해왔고,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들으셨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절대로, 자, 원작처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렇죠. 콩쥐와 팥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해 내려오는 이제 동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이들 서점에 가서 이렇게 콩쥐팥쥐 보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콩쥐팥쥐, 자, 내용 보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 원작과 지금 우리가 들려주는 동화 얘기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동화에서 드라마로 갔다가 어떤, 스릴러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요, 어떤 구분하는 법부터 배워 나갑니다. 그걸 이제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아주 기초적인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대한민국, 아니 이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은 아마 어려서부터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요, 이분법인데요. 자, 그러죠. 너 이게 맞아, 틀려. 예.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왜 그랬어? 그러고 또 맞습니다. 회초리로. 그 잘못한 거죠. 자,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엄마. 너 그런데 왜 잘못했어? 그러고 또 혼납니다. 근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녀노소를 이제 불문하고,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너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이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분법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물으면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는 좀 당황해하죠.
그 엄마가 모르는데 엄마가 좋다고 그러지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엄마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건 이제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논리의 끈이 되고요. 그것들이 얽혀서 지식과 이론과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서 헤어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을 메고 살인하고 전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어떤 백해무익할 것 같은 이 지진도요, 사실상 이게 없으면요, 지구는 폭발하는 거죠. 화산 폭발이 없으면 지구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멸종하고 맙니다. 자,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뭐죠? 그래, 태풍이요. 태풍이요. 자, 태풍이 안 오면요,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 벼농사에 필요한 약 80%의 수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같이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 수분을 몰고 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자,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이 시장에서 들어오신 이상, 자,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행복에 겨워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 좀 특이한 게 있어. 그죠? 예. 기분 좋아도 죽겠대요. 그러니까, 야, 웃겨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기분 좋아 죽겠어, 다 죽겠어를 붙여요. 그건 사는 거죠. 기분이 좋으면 사는 거지, 어때 죽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예. 그냥 배고파 죽겠어. 그래서 밥 사줬어요. 야, 맛있어 죽겠어. 다 먹었어요. 배불러 죽겠어. 자, 그걸 한번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 살겠어로.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예, 살겠다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죽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겪어보면요, 다 죽겠대요. 예, 그럼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 몇 없어요. 500만 명 다 죽었어요. 자,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항상 너무 넘치면 어떤 그 아이들한테 어떤 성격장애 오듯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식시장 살펴볼까요?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뭡니까? 그러면요, 주식이요? 사고 파는 거예요. 매수 매도예요. 양봉과 음봉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짜십니다. 그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은요,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프로그램 매매와 해칭 거래입니다. 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번 하반기 강의는요,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늘 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이 아십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A라는 주장이 있고 B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비교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옳고 항상 맞는 이론은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올라오는 방법은 KTX를 타고 오는 방법도 있고요. 고속도로로 오는 방법도 있고요. 내 승용차를 끌고 오는 방법도 있고 국도로 오는 방법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다 헤아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요, 모든 현상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그 면을 여러분들이 두루 볼 수 있는 시각만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력이 뛰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오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가면서요. 이번 하반기 강의 때는 어떤 캔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빠르게 또한 재밌게 아주 쉽게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짚어가려 합니다. 주식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주장이 똘똘 뭉친 곳입니다. 아름다운 이념에서부터요. 어떤 탐욕과 욕망의 부패의 덩어리로 찌들어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것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응대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려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곳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조종석에 앉아서 조종사는 거기에 몇 수십 개의 계기판을 보고 하나의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시각 필요하다. 그리고 늘 열린 마음.
열린 마음 필요하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 1%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 자, 좀 서론이 길었나요? 그래요. 성 소장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드릴 강의는요. 한 두 편에 걸쳐서 캔들에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캔들이 있고요. 복합 캔들이 있어요. 캔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셔야 될 몇 가지 캔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이 좀 사라졌습니다만 예전에 했던 강의 내용들 이렇게 좀 취합해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의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딱한가요? 편안한 자세로 오늘은 메모하시거나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냥 가만히 화면만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자, 제가 오늘 이제 PPT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어설프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들어가서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델리 온 케이톤더 클럽 개미와 배짱이 캔들 강의 1편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자, 대가들의 투자 비법입니다. 자, 상단에 캔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캔들은요, 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 이제 나갑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점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상이 뭡니까? 그죠? 네, 점상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를요, 기세상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를요, 기세상한가 이렇게 부릅니다. 기세상한가. 자, 이건요, 정부서 정해놓은 겁니다. 자, 거래소에서. 그렇죠? 상한가라고 있으니까 상한선이 시작해서 상한선이 15%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그리고 종가 대비,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한선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기세 상한가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자, 선착순 300명, 아니, 아예 대형마트가요, 70% 할인 세일입니다. 오픈하자마자. 그리고 먼저 오는 고객 300분 선착순 라면 3박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 300분 중에 추첨해서 자동차, 중형차로 10대 그 자리에서 추첨해 준다 그러면요. 안 갈 사람 없어요. 저래도 갈 것 같아요. 일단 라면은 공짜잖아요. 그죠? 일단 입구에 들어오면. 자, 일단 문 열기 전에 사고자 하는 세력이 많이 사자세가 밀려버리면요. 일단은 기세사가 정해놓은 상한선은 이미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9시 장을 보면요. 꼭 경마장 가면요. 경마장의 말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문이 열면서 경기를 합니다. 말이 좋은 의미 다 있어 뛰죠. 왜 HTS에서 꼭 증권 시작하기 전에 50초 전, 30초 전, 10초 전, 5초, 4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흥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의 또 최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들이 원하는 데에 배짱이가 원하는 데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세 상한가는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이 시작했는데 물밀듯 밀려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물건을 사러 마트에 들어오면 그거는 점상이라고 하는 기세 상한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기세 상한가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이건 음봉입니다. 음봉에 이거를 이제 하한가라고 그러죠? 자, 그래요.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이번에 뭐가 안 됩니까? 재래시장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래시장은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채소부터 과일, 없는 게 없죠. 그죠? 우리가 다들 재래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재래시장을 이용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우리 다 어머니들 아니에요. 곳에 이렇게 앉아서 다 조금 소박하게 장사하시는데 사실상 잘 안 가요. 왜 안 가십니까? 그죠? 돈은요, 돌고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죠? 예. 내가 자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장면집 아저씨는 재래시장 가서, 그렇죠? 단무지를 사러 갑니다. 그 단무지를 파는 이 아주머니는 미장원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아줌마 파마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용실 또 주인 아주머니는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거예요. 이게 경기 순환이에요. 그런데요, 탁 막혀버리는 거죠. 대형마트 딱 들어가면 그게 돕니까? 거기서 막혀버리는 이상한 구조를 가진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자, 왜 제가 재래시장 얘기를 하냐면요.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하한가라고 합니다. 기세 하한가.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무조건 팔려고 하는 분들만 있으면 이거는 상한선 밑으로 떨어져서 하한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십자형을 보시면요. 이거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세력과 사고자 하는 세력이 아주 팽팽히 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투 경기로 따지면요. 난타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12회전까지 딱 끝났는데 양쪽 손을 같이 들어주는 거죠.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십자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요. 잠자리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잠자리형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알파벳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자, T자라고 생각하십시오. T자. 이제 T자가 이제 두 개가 있겠죠. 그죠? 이제 하나는 이제 쇼티가 있습니다. 쇼티가 있고, 하나는 이제, 롱티가 있다고 합시다. 롱티. 자, 롱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쇼티는 짧은 거고요. 롱티는 길은 거예요. 자, T자를 여러분들이 주가를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게 짧은 T가 나오면요. 이어서 계속 상한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T자가 길게 나타나면 이 잠자리형 어떤 이런 캔들이 길게 나타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 시가에 무조건 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던지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이걸 가져가셔서는 안 돼요. 롱티와 쇼티가 있는데 자, 쇼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한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15%를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요. 밑에서부터 다시 14%부터 쭉 시작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시작하기 전 종가를 자, 0으로 기준을 두고요. 0으로 기준을 두고 여기서부터 15%를 반으로 뚝 잘랐을 때 그래요. 나눴을 때 7.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상반기에 강의 드릴 때 자, 상한가 상따 따라잡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날 7.5% 이하에서 갭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 따라가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2, 3%라도 수익이 나면 얼른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가 전에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T자는요. 그러니까 잠자리형 캔들은 자, 7.5% 상한가 딱 일단은 안착을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자, 어제 샀어요. 공교롭게도. 그랬더니요. 아침에 이게 뭔 일입니까? 갑자기요. 상한가 안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점상이라고 그러죠.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얼른 이제 그 슈퍼 가서 이제 맛있는 걸 이제 사가지고 이제 싸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제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상한가가 풀려서 갑자기 하한가로 가 있어요. 자, 착각하시는 거. 상한가 갔을 때 여러분들 따라가시죠? 우연치 않게 일단 기세 상한가, 점상 딱 안착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물량을 걸어 놓습니다. 근데 팔렸어요. 내게 매수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하한가로 떨어지면요, 거기서부터 30%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1억을 거기다가 상한가 딱 이미 안착했을 때 들어갔을 때, 하한가로 떨어지면요,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7.5%까지는 이거를 쇼트를 한다. 짧은 T자를 한다. 자, 근데 7.5%를 벗어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뭐다? 그래요. 롱티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그 다음날 시가에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잠자리형 T자 되겠습니다. 야, 이해 가십니까? 예,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비석형이라고 합니다. 음봉은 늘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반대 개념이겠죠? 그죠? 반대 개념이겠죠? 예, 반대 개념이죠?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음봉이니까 이 색깔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자, 잉크색을 제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하한가로 떨어지는데 이 비석형이라는 거는 밑에서 좀 거래량이 살짝 동반되면서
하한가를 멈추고 좀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요, 원체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저 다시 주저앉는 그런 형상이 바로 이런 비석형,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주가가 최근에 8월 달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추석 특집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의 음모 어쩌라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습니까? 예, 그죠? 자, 또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가가 깊게 빠진 다음에 어떤 조정 국면을 걷습니다. 이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 그런 조정 국면에서 2 바닥이 나왔네, 3 바닥이 나왔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럴 즈음에 이런 하한가로 떨어지다가 이런 비석형이 나온 이후에 어떤 또 단봉이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점점 그래서 옆으로 좀 개걸음처럼 기어가는 이런 형국, 이런 형상, 이런 어떤 장이 연출이 될 때는요, 이렇게 윗꼬리 모습의 캔들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매집이라 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장대 음봉으로 또 한 이틀 쭉 더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또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소장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래량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놀라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보지 마세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의 잘못된 버릇과 특성이 그겁니다. 가격만 봅니다. 조금만 빠지면. 내가 죽부 세력이고 내가 선도 세력이라면 여러분들 얼마큼 돈이 있고 시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만큼 흔들릴 수 있다. 네? 자, 휘저을 수 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요. 풍차 돌리기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시겠죠? 비석형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다음. 자, 갑니다. 십자형인데요. 밑꼬리가 긴 십자형이 있습니다. 밑꼬리가 긴 십자형. 제가 이제 캔들, 캔들에 대해서 이제 망치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십자 형태는요, 시가와 종가가 똑같다 그랬죠. 그렇죠? 시가와 종가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옆에다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자, 일단은 주가가 오르다가 깊게 내립니다. 그죠? 내리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밑부분은요, 이런 캔들이 나오고 밑에 거래량이 동반되는데, 뭐죠? 그래요. 제가 얘기했던 종가지수 20일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 위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오고 이러한 십자형 캔들이 바닥에서 나오면 이것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소위 오토바이 시동 걸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8월 달에 그죠? S&P에서 미국 신용 등급 강등한 그죠? 한 단계 강등한 그 날 이후 그 다음 날 이틀 캔들 모양을 보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른 적이 있었죠. 그게 추석 전 특집이었습니다. 그렇죠? 밑꼬리 잡아돌리는 이런 모습 이건요 받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때 당시 이제 코스피 지수 보면 그렇죠? S&P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시킨 그 다음 날 이틀 캔들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캔들은요, 예, 잡아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뭔가 좀 더 다져가는 모습. 그래서 제가 급등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나이키 형식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추세는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 만에 오는 거다? 10년 만에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들은 기회잖아요. 기회는 찬스인데 그 배짱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미와 배짱이는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셔요. 지금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요. 틀립니다. 그렇죠? 자, 배짱이는 늘 노래를 부르고 놉니다. 개미가 안타까워서 겨울이 되자 배짱이가 구걸도 안 와요. 그래서 아들 개미가 음식을 싸가지고 배짱이 집에 갔더니요. 배짱이 집 대문 앞에 그렇게 써 붙였대잖아요. 나 스키장 간다. 그러니까 배짱이는 여름에도 기타 치고 놀고요. 그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요. 겨울에는 스키장 갑니다. 봄에는 나들이 가죠. 아쉬울 게 없거든요. 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코 우리 결격 당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잊어먹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다라는 거를 이런 긴 밑골이 긴 어떤 캔들이 두 개 나왔으니까 이러고서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차트는 웃긴 겁니다. 예, 그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반대죠. 반대죠. 예, 그렇죠? 이거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났습니다. 이건요, 반대 개념입니다. 이건요, 누군가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주가가요,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다가 밑으로 빠집니다. 그죠? 빠지다가 다시 시가 부분에서 똑같이 끝나는 겁니다. 종가가. 그러면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있죠? 모든 주가가 여러분들 가만히 횡보하다가 갑자기 팍 튀어버리면요, 거리랑 동반해서 튀어버리면 여러분들은 100% 기다립니다. 조금 더 하다가 어느 지점 가면 여러분들은 그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이거 윗골이 긴 그냥 십자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십자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봉형 십자형이 있고요. 이건요, 이름 밑골이 긴 십자형, 윗골이 긴 십자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캔들의 이름을 외울 때 그냥 십자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단 밑꼬리가 기느냐, 윗꼬리가 기느냐, 여러분 사실 꼬리가 그림자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똑같은 십자형인데 세 가지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대개 이 부분에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에서 매수해서 그들이 보고 있다가 바로 밀어내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가를 밀어버리면 음봉이 돼버리죠. 그때 겁을 냅니다. 야, 틀렸어. 그러고 여러분들 물량 던지면 그 물량만큼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의 캔들이 나옵니다. 자, 이해 가시는지요? 이해 가시는지요?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올라갑니다. 그저 빠집니다. 그리고요, 음봉으로 전환합니다. 한없이 빠질 것 같아요. 아, 틀렸어. 왜? 여기서 샀거든요. 에이, 젠장 하고 던져버리는 순간 거리랑 동반하고 바로 말아 올려서 어제 종가를 맞춥니다. 그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종가 관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런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십자형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십자형이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요. 야, 그냥 정확하게 시가 종가 똑같아야 돼? 아니요. 약간의 캔들 모습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시가 종가가 약간 0.02%든 0.03 있겠죠. 그죠? 예. 시가 종가 무조건 똑같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십자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됐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겁니다. 장대 양봉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건 깔끔합니다. 뭐하기에? 그렇죠? 짧게 어떤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타 치기에 상당히 좋은 차트, 좋은 캔들이죠? 자, 이거는요, 바꿔 얘기하면요, 어제 종가 대비, 그죠? 딱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서 바로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15%에 안착을 합니다. 자, 그렇죠? 어제 종가 대비 0%에서 시작해서요, 15%까지 그냥 이렇게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가겠죠. 그죠? 이런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자, 이런, 모든 대한민국 캔들이 이렇게만 나온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다 큰 돈을 버시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캔들은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캔들은요, 가끔 나오죠. 그죠? 한 6개월 내지는 3, 4개월 기나긴 횡보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거래량 없이 가만히 어제는 2만 주, 그제는 3만 주, 6만 주 나오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한 200만 주 막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갑자기 장대 항목 나오죠. 그런데요, 이렇게만 간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일봉 자체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분봉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들 아시죠? 야, 여기서부터 화가 납니다. 그렇죠? 분봉 갔더니 그냥 이랬어요. 자, 여기가 9시입니다. 자, 시간 볼게요. 다시 제가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자, 모니터 화면 보니까 그러네요. 자, 여기가 9시입니다. 9시인데요. 이렇게 그냥 줄줄줄줄 가만히 갑니다. 자, 10시 됐습니다. 자, 이제 11시를 넘어서 이제 12시 됐습니다. 12시 됐습니다. 자,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간 12시 반에 이렇게 얼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그냥 쭉 지나갑니다. 갑자기 요 자체가 길어야 3분, 5분 요 사이에
없던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요. 그냥 9시부터 조용했던 이 캔들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었죠. 어제하고 똑같았으니까 세간에 관심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보니까 이건 뭐야? 그러고 분봉으로 들어가 봤더니 갑자기 캔들이 몇 개 생기면서 상한가를 말아버렸는데 순간적이었다는 거죠. 하다가 이거 사봐야 되는데 하고 여러분들이 호가 주문창으로 들어가서 얼마 살까 생각하다가 그래요. 자, 1,000만 원 찍고 매수하려고 딱 치니까 이미 상한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캔들이 분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지 깔끔하게 가는 것도 개 중에 하나씩은 있어요. 100에 한두 개는. 시작해서 이렇게만 가준다고 그러면요. 이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데일리 온에서는 좀 색다른 또 캔들을 보고 있다. 이건 이제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어떤 사자세가 어떤 강합니다. 팔자세보다.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호재나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를 띄우거나 어떤 뉴스에 의해서 재료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대개 이제 갭상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중에 무슨 뉴스 나옵니까? 그죠? 네. 아무 이유 없다고 그랬죠? 저번 그 강의 때 제가 드렸던 투자 위험 종목이라든가 투자 경고 종목 같은 게 그거예요.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막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연 같은 종목이, 그죠? 그게 이제 그 회장님께서는 그 우리 문재인 이사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 사진이 유포됐는데 그 신 회장이 눈을 가렸다는 거죠. 나중에 원본 사진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의 어떤 또 여러분들을 속여먹는 어떤 배짱이 기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는 현명한 개미가 되셔야 됩니다. 예? 배짱이한테 놀림 당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배짱이를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음봉이죠. 그죠? 음봉이죠. 음봉도 똑같아요. 그냥 시작해서요. 자, 9시 시작됐습니다. 그죠? 자, 위에다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서요. 바로 그냥 줄줄줄줄줄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예? 9시부터 3시까지 조금씩 내려간다라고 그러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요.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이 어떤 A라는 회사에 내가 세력이고 선도 세력이고 내가 주포라고 생각하더라도요. 그렇게 내릴 일이 없죠. 미쳤습니까? 네? 그냥 점화를 내려버리죠. 그죠? 내지는 내리더라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양봉과 똑같은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가만히 주가 잘 옆으로 횡보합니다. 그렇죠? 근데 대개 이런 경우는요. 어제 올랐습니다. 어제 오른 기대감에 자 오늘도 가겠지 내지는 어제 종가 매수를 여러분들 보니까 종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종가 매수 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추세를 정확하게 보고 어느 지점이 내가 매수 지점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린 종가지수 37142856 그 부분에다가 어떤 저항선과 지지선 라인을 거놓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맞춰가면요. 그거 아주 멋진 그림인데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신가요? 예, CCI라든가 이격도라든가 최근에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매수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가 많이 포착이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음봉에 가다가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그죠? 가만히 갑니다. 9시, 그렇죠? 가만히 갑니다. 10시, 이제나 저제나 갈라나? 자, 어제 많이 오르고 어제 거래량 동반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게 셋입니다. 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캔들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시골서 서울 올라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요. 얘야 서울 갈 때 조심해라.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곳이 서울이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 눈 뜨고 있는데 코를 베어가겠어요. 그죠?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주식시장은요. 그 속담이 그 옛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코를 내 돈을 베어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훅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팔아야지.
하고서 이미 들어갈 때는 이미 10%가 떨어졌다는 거죠. 일봉상으로 볼 때 최근에 일어났던 8월 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 아닌 어떤 중장기 투자자가 된 거죠. 그것에 여러분들 너무 심려하거나 개의치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늘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다음 갑니다. 이제 복합 캔들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자, 시간이 제가 준비해온 강의를 다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시겠죠? 계속 이어서 강의를 가더라도 여러분들께 무조건 하나라도 하나씩 짚고 꼭꼭, 그죠? 예. 우리 어머님이 꼭 어렸을 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소화 안 된다고요. 그죠? 꼭꼭 씹어 먹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꼭꼭 씹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요? 망치형이라고 그래요. 망치형. 자, 양봉 캔들은요, 일단 화살표를 위로 긋는 거고요. 음봉 캔들은 화살표를 밑으로 긋십시오. 이게 바꿔 얘기하면요,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자, 양봉의 시가가 어디고 끝이 어딘지는 화살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봉, 음봉,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권았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자, 망치형이라는 것은요, 일단 시작을 한 거죠. 시작해서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다가 주가가 밀립니다. 밀리면요, 이 밑둥지, 밑꼬리 지점은요, 음봉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밀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립니다. 올리는데, 시가보다는요, 예, 올리는데, 시가보다는 밑에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시가가 여기고요, 종가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긋고 밑에 밑지점, 이걸 저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캔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제 망치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참 망치형이 참 재밌죠. 주가가 밑에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있은 후에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하면 주가는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요. 이런 일 하시죠. 그런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망치형 캔들은 배짱이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을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 빠집니다. 그 다음날 빠집니다. 또 이제 자, 음봉 만듭니다. 제가 화살표를 그릴게요. 빠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아,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렇죠? 못 버티겠어. 그러니까 물량이 자꾸 쌓입니다. 점차적으로 밑에서 거래량이요, 점차적으로, 자, 음봉이 내릴 때도요, 거래량을 밑에서 잘 보면요,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망치형은요, 최종적으로, 그죠? 주가가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살짝 양봉을 만들더니 밑으로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희망을 가졌던 여기에 묶여있던 매물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내가 너를 버리마. 그러고 결국에는 많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말아 올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매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대개가 주가가 한 이틀 내지는 한 3일간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짱이는 개미의 물량을 빼앗고 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망치형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넓게, 좀 시야를 넓게 좀 보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수형이라고 그럽니다. 교수형. 예, 음봉에서 이건 망치형인데 이건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교수형이 뭐죠? 그죠? 그래요. 로마 시대 때, 그죠? 이렇게, 그죠.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돼서 교수형이라고요. 그런데 이 캔들을 보면요. 자, 음봉은 내가 밑으로 그리자고 그랬죠? 시가, 여기가 시가죠. 여기가 종가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예. 자, 이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밑에서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린 거지만, 이 음봉은요, 그겁니다. 자, 시작해서 그냥 마냥 내린 겁니다. 마냥 내린 겁니다. 이거는요, 이 그림과 이 윗그림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요, 장대 음봉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장대 음봉입니다. 네, 장대 음봉입니다. 자, 이거 삭제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 일단, 제가,
강의를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잉크색을 아예 여기다 자 파란색을 해서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죠?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죠? 자 색깔을 입히자면요. 그죠? 시작에서 이미 위에 똑같은 이 그림이 나온 거죠. 이 전날도 이렇게 나왔고 이 전날도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랬다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종가지수 20일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밑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가 물량 이렇게 보고 야 어느 정도 이제 물량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잡아내는 거죠. 이것도 매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들었던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자 매집입니다. 매집 구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대체 뭐가 매집이야? 어떤 모습이? 자 이것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서 골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낚아채는 거죠. 그렇죠? 예,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교수형이라는 건요, 대개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주가가 오르다가 꼭지 지점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가 사실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제 복합 캔들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캔들은 꼭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그 강의를 갔더니 그렇게 강의를 하신 분 얘기를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꼭지 지점에서는요, 되게 윗꼬리가 긴 이런 음봉이 발생을 하지, 이런 모습은 발생 안 합니다. 이것도요, 똑같은 망치형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교수형이라고 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가가요, 떨어지다가 반등을 할 때, 이 바닥 지점에서 옆에 있는 망치형이 됐든, 교수형이 됐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상단에 나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요, 있기는. 예, 주가 가격 조정 끝나고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그림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100% 매집입니다. 속지 맙시다. 화이팅! 아시겠죠? 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갑니다. 이걸요, 삿바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삿바형. 씨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삿바를 잡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일본 아이들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예, 일본 거죠, 캔들이. 예, 그래서 일본 씨름은, 그죠? 어쩐 이제, 배 이렇게 나온 이제 등치 좋은 이제, 씨름인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선수가 둘이 딱 째려보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달려들여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죠?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삿바형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양봉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시작이 밑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양봉은요. 자, 색깔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잉크색이요. 자, 양봉은 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죠? 위에서 시작해서 얘는 주가가요, 잘 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 캔들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잘 올라가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가 왜 윗꼬리를 달길 다는데 조금밖에 안 다느냐. 즉, 한 3분의 1 지점 정도 꼬리 다는 것은요, 이건 100% 차익 실현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면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보시는, 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요. 멋진 게 그겁니다. 이 부분은요. 주가가 오를 때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오를 때요. 오르는 과정에서 이런 캔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즉, 하루 중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물량을 뺏어간다는 내용. 근데 여러분들은 홀딩을 하게 되죠. 그렇죠? 홀딩을 하게 되죠. 예. 이렇게 주가가 처음에는 장대 양봉으로 한 이틀 올린 다음에 가끔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데, 예,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지 지점에서 캔들 길이보다 좀 길은 모습에, 캔들 길이보다 한 2배 정도 윗꼬리가 나오면 그 다음날 무조건 시가에 던지십시오. 갭 하락을 하든 갭 상승을 하든.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거기가 바로 일단 1차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이거를 삿바형이라 한다.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께 뭐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차익 실현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자, 이거를요. 유성형이라고 그래요. 유성형. 예, 유성형. 그렇죠? 지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윤양기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한때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나는 가수다 해서 한참 우리 임재범 씨가 불러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래요. 그 곡을 지었던 우리 그 윤양기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불렀던 별이 빛나는 밤에 유성처럼 사라져버린 뭐 이런 거죠. 예, 사라지는 겁니다. 예,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다가 식어서 없어지듯이. 이건요, 어디서 나온다? 당연하죠. 고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요, 잘 흘러가다가요,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다가 고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곧 이어서 자, 식어 없어질, 내 돈 유성처럼 사라질, 별똥별처럼 사라질 그런 내 돈.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거의 이런 부분에서 사신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캔들이 사실상은 어떻게 그려진 건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그렇죠?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자, 음봉은 밑으로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 부분이 되겠죠? 그죠? 처음에 양봉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양봉이었죠? 예, 쭉 주가가 오르다가, 그죠? 바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밀어버리는 거죠. 야, 이게 비참한 거죠, 그죠? 예. 이런 형상의 캔들이 고점 부분에서 나오면, 그래서 캔들보다 한 2배 정도 꼬리가 길어야 돼가 아니라,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여기서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2가지는 제가 한꺼번에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2가지인데요. 밑에 보이는 거는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샛별형이라고 그러고요. 밑에는요, 석별형이라고 그럽니다. 예, 얘는요, 샛별형이라고 그러고요. 샛별, 그리고 얘는 석별. 그러니까 아침에 뜨는 별, 저녁에 지는 별, 뭐 이런 겁니까? 자, 샛별형, 석별형. 요건요, 여러분들, 뭐라고 우리가 배워왔냐면, 주가가 가격 조정에서 올라갔을 때, 밑에 부분에서 이런 양봉의 어떤 짧은 샛별형이 나오면, 이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십자형입니다. 십자형. 자, 이런 샛별형이 나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고점 부분에서 석별형이 나오면, 자,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러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이 2가지는 다 바닥에서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눈에 포착되는 어떤 차트들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매집이라 한다. 매집이라 한다. 매집이라 한다. 아시겠죠? 이 캔들은요, 매집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샛별형, 석별형. 샛별형은요, 간단한 거죠. 그죠? 네, 샛별형은, 자, 일단은 시작에서, 그러니까 사자세와 팔자세가 맞부딪히는 겁니다. 맞부딪히는데, 어떤 경우에요? 사는 사람이 조금 많았을 뿐이에요. 자, 석별형은요, 시가에서 밀렸어요. 장중에 치고받고 난타전했죠. 그죠? 그죠? 네. 시가와 종가가 거의 별 차이가 없이 약간 내린 겁니다. 이거는요, 어쨌든 사고자 하는 세력과 팔고자 하는 세력이 맞닥뜨리는데 단지 팔고자 하는 세력이 조금 더 많았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해드린 양봉의 점상, 뭐 기세상한가, 기세하한가, 장대양봉, 장대양봉, 망치형에서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가끔 무료 방송에서 자, 그래요. 제가 내일 이데일리온 케이트헌터 클럽에서요. 내가 무료 방송을 하겠습니다. 거기서요. 제가 우리 기존의 회원님께 어떻게 가르치는지 캔들을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요. 주가가 바닥에서 캔들이 이제 몇 개가 형성되거든요. 예, 내렸다 올렸다 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어떤 모습을 나타냈을 때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를 캔들을 보고서 어떤 모습을 지금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강의를 드려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은요. 단일 캔들로 보지 말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췄을 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 5개, 6개의 캔들 중에 음봉이 몇 개인지 양봉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전혀 어려움 없이 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사실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제가 또박또박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꼭꼭 씹어 드시라고
제가 차근차근 소화가 잘 돼야 되니까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복합 캔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캔들이 두세 개가 모였을 때 어떤 모습의 진행형이 나오는지를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첫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